신비로운 바닷속 깊은 곳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위험한 별미 중 하나인 보거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생물이죠. 보거라고 불리는 보거의 고기는 절묘한 쾌락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즉각적인 위험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농장과 최첨단 공장에서 수백만 마리의 이 도거가 정성껏 양식되고 수확되어 일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사시미 요리로 탄생합니다. 정밀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매혹적인 보거 양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인간의 기술과 용기를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보고는 일본 남해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탄생한 독특하고 특별한 요리 제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매년 3,390톤 이상의 보고를 양식하고 소비하는데 이는 약 340만 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보고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세련됨, 위험 부담, 그리고 요리의 탁월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요리사만이 이 생선을 조리할 수 있으며 빛이 투과될 정도로 얇게 썰어 반투명한 조각 하나하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술과 명예,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섬세한 균형이 빚어낸 교양곡입니다. 녹색 농업 기술이 일본 보거의 가장 위험한 미식 여정을 밝혀냅니다. 일본 보거는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근해에서 떠다니는 가두리 사이를 누비며 자랍니다. 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고요하면서도 복잡한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최고급 레스토랑의 기준에 부합하는 순수하고 맛있는 보거를 생산하기 위해 말입니다. 보거 양식의 시작은 작고 투명한 알을 현대적인 인공 수조에서 조심스럽게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는 수온, 염도, pH, 용존산소 농도와 같은 모든 요소가 24시간 내내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어되므로 절대적인 정밀성을 요구합니다. 계란은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선택된 모계에서 채취하여 건강과 유전적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선별은 높은 부화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강력한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어는 며칠 후 부화하기 시작하며 파도나 해양 병원균이 없는 실내 양육 수조에서 사육됩니다. 사육 중에는 모든 생활 환경이 세심하게 모니터링됩니다. 이처럼 살균되고 고립된 환경에서 순환 여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생후 첫 몇 주 동안 치어는 각 발달 단계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미세분쇄 특수 사료를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먹습니다. 양식업자들은 모든 개체가 고르게 성장하도록 시각적으로 그리고 센서를 통해 각 대를 관찰합니다. 어린 보거가 약 5-7cm 크기에 도달하고 몸의 탄력과 적응력이 향상되면 성장기로 전환합니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가 끝나고 약 1-2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1년 반 이상 걸리는 양식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고려 중인 양식 모델 유형에 따라 보거는 거대한 육상 수조나 해상 가두리로 옮겨집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고품질 보거를 생산하는 어려운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보거는 깨끗하고 흐름이 안정적인 연안 해역의 부유식 가두리에 방류됩니다. 보거가 이 가두리에 놓이는 이유는 바다가 차갑고 산소가 풍부하며 오염이 적어 보거 방류의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보거의 건강 상태, 성장률, 그리고 방류 밀도는 매일 모니터링되며 각 가두리에는 수백 마리의 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해양 서식지 덕분에 보거는 활동성이 더 높아 육질이 단단하고 요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악천 후, 질병 확산, 수질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도시나 식품 산업 지역 근처의 양식장에서는 수온, 염도, 용존 산소량, pH 수치 등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육상 순환 양식 시스템 RAS에서 보거를 양식합니다. 이러한 폐쇄된 환경은 질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바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에 특히 적합합니다. 투자 비용은 높지만 안정성이 높고 식품 안전 기준이 높아 특히 대도시 식당에 생선을 공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키우든 수조에서 키우든 보거는 엄격한 사료 공급 체계를 따릅니다. 이들이 섭취하는 상업용 사료는 최고 품질이며 일반적으로 어분, 어유, 그리고 미량 미네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 생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양식 보거가 독소가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조리 및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양식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시 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보거가 시장 표준 체중인 약 0.91kg에서 1.36kg에 도달하면 선별 품질 평가를 거쳐 인증된 가공시설로 이송됩니다. 양식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보거가 시장 표준 체중인 약 0.91kg에서 1.36kg에 도달하면 선별 품질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가공시설로 이송됩니다.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생선의 건강과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이 준수됩니다. 도착 후 생선은 특수 가공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추가 검사를 거칩니다. 보고는 특별히 규제된 가공시설로 보내지며 모든 단계는 식품 위생 및 안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멸균 및 밀폐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정부 공무원이 발급하는 정식 면허를 소지한 전문 기술자들이 생선을 취급합니다. 이 면허는 수년간의 훈련과 까다로운 시험 통과를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정밀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인증된 식용 부위만 조리용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엄격한 안전 규정에 따라 폐기합니다. 1차 가공 후 생선살은 세척 후 품질 검사 단계로 이송되어 각 배치별로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 포장됩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제품은 진공 포장, 냉장 또는 냉동 처리되어 고급 레스토랑이나 지역 소매점에 공급됩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공장 벽 너머에는 이 산업의 또 다른 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 해안 너머로 뻗어 있는 면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신선하게 가공된 보거가 한국, 중국, 심지어 유럽 일부 지역의 고급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이 섬세한 별미를 운반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산소가 공급되는 용기에 담겨 영하의 정확한 온도로 보관된 보거는 해안 항구에서 전 세계 고급 식탁에 오르기까지 차갑고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온도 변화라도 보거의 질감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보거 거래가 고대 의식과 최첨단 정밀함의 융합을 여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거의 수도로 불리는 시모노세키와 같은 전통시장에서는 새벽에 경매가 열리며 전문 구매자들이 껍질의 윤기와 살의 단단함을 검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최고급 보거 한 마리가 명품 보석에 버금가는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 주인들에게 보거 구매는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요리장인 정신에 대한 명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자격증을 소지한 보거 요리사의 예술성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숨막힐 듯한 자신감과 절제력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이어집니다. 모든 조각은 정확해야 하고 모든 동작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아름다움을 위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잎 모양으로 배열되어 일본 황실에 꽂힌 국화를 연상시키는 사시미는 은은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일본 문화에서 국화는 죽음과도 연관되어 보거를 먹는 경험에서 느껴지는 사치와 죽음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미묘하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세한 균형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후 변화, 해양 오염,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은 야생 개체군과 양식 개체군 모두를 위협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미세한 변화도 산란율과 독소 수치에 영향을 미쳐 양식업자들이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연구진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육종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노력은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여 변화하는 지구의 압력 속에서도 보거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혁신은 보거 양식의 미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먹이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행동을 감지하며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카메라는 보거의 움직임과 행동을 추적하고 스마트 센서는 실시간으로 산소 수치를 조절합니다. 생물학과 기술의 이러한 융합은 오래되고 위험한 보거 양식을 정밀 양식의 모델로 탈바꿈시키며 향후 수십 년 동안 해산물 양식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보거의 역할은 고급 식사를 넘어 더욱 발전했습니다. 한때 부유층만을 위한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보거는 이제 계절 축제와 지역 관광 캠페인에 등장하며 지역의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레스토랑들은 손님들에게 안전과 위험의 스릴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며 모든 식사를 신뢰의 모험으로 만듭니다. 셰프, 전통, 그리고 위험과 예술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모든 사시미 요리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도 굴하지 않는 농부들의 헌신,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관들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단 하나의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받은 셰프들의 은밀한 전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화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완벽을 향한 일본의 끊임없는 추구를 증명합니다. 결국 보거 양식의 세계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식, 인내, 그리고 정밀함을 통해 위험을 길들이는 기술입니다. 작은 알들이 부화하는 고요한 바다에서부터 도쿄 최고의 레스토랑에 반짝이는 카운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은 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쾌락과 위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550만 톤 이상의 틸라피아가 양식되고 있으며 이는 잉어와 연어에 이어 양식업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어류입니다. 연못, 수조, 그리고 최첨단 수처리 시스템의 도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에서 수십억 마리의 틸라피아가 양식되고 있습니다. 이 어류들은 수백만 가구에 조용히 생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속에는 혁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규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부들은 이 아름다운 어종을 어떻게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할까요? 이 영화에서는 틸라피아의 전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의 선택적 교배와 연못 조성부터 시작하여 첨단 수확 기계와 산업 가공 라인의 활용까지 틸라피아의 전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틸라피아의 경제적 영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틸라피아가 기후 친화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틸라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 어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수년간 잉어와 연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은 현재 연간 550만 톤을 넘어섰으며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주요 생산국입니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틸라피아는 이 지역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업, 가공,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틸라피아는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틸라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 중 하나이며 이는 연간 40만 톤이 넘는 양으로 수입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의 활발한 수출 산업은 냉동 및 가공 필렛을 포함한 틸라피아 가공품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됩니다. 저렴한 저지방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틸라피아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사료비와 광범위한 온도 적응력 덕분에 연어나 새우처럼 가격이 높은 어종과도 경쟁할 수 있어 전 세계 양식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틸라피아 양식 성공의 첫걸음은 연못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 주기마다 양식업자들은 위험한 기생충과 원치 않는 종의 개체군을 제거하기 위해 연못에 물을 빼고 말립니다. 바닥이 노출된 후에는 석회 가루를 뿌려 pH 안정화, 병원균 제거, 그리고 산소 고갈을 유발하는 조류 발생 억제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어를 방류하기 전에 수생 환경이 깨끗하고 균형 잡힌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기본적인 절차가 수행됩니다. 순환 과정 내내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틸라피아는 시간당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용존 산소량을 필요로 하며 pH 6.5, 8.5의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폭기 장치와 외류는 특히 산소량이 감소하는 야간에 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업자들이 활용합니다. IPRS 인폰드, 레이스웨이 시스템라고도 하는 연못, 네스로 시스템은 향상된 성능 덕분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물의 흐름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어부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방류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온도, 암모니아 질산염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환경 관리에 포함됩니다. 틸라피아는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망률 감소, 성장 촉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식장의 생산량 보호로 이어집니다. 상업용 양어장 개보수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대형 틸라피아 양식장들이 혁신적인 정수 처리 시스템에 얼마나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틸라피아 양식에 있어서 모개 품종의 선택은 성공적인 양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높은 생존율과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식업자들은 강건하고 질병에 강하며 빠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개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연성과 꾸준한 수확량 덕분에 오레오크로미스, 나일로티쿠스 오레오크로미스, 닐로티큐라고도 알려진 특정 품종의 나일 틸라피아는 세계 시장에서 우세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선택적 육종 기술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산란 과정은 종종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컷은 얕은 물에 둥지를 틀고 암컷은 체외 수정이 가능한 알을 낳습니다. 틸라피아는 입으로 알을 품는 놀라운 동물입니다. 암컷은 5일에서 7일 동안 수정된 알을 입안에서 품습니다. 이 과정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은 생산량 확대의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생존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공 부화는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화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수정된 알을 모아 세척한 후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특별히 설계된 부화 용기에 넣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유생이 부화하여 양육 수조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특정 먹이 공급 방식을 준수함으로써 초기 성장이 촉진되며, 이를 통해 치어를 양식 연못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치어는 양육 수조를 떠나자마자 양식 연못이나 가두리로 옮겨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성장률과 수질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육 밀도는 신중하게 조절되며, 연못에서는 1제곱미터당 2~3마리, 부유식 양식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양식업자들은 산소 농도, pH,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한 변화조차도 동물의 생존 능력이나 효과적인 먹이 섭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틸라피아는 식물성 물질과 여러 종류의 보조 사료를 함께 섭취하는 잡식성 어류입니다. 쌀겨, 옥수수, 대두박은 모두 전통 사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 양식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히고 28~35%의 단백질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펠릿 사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료를 사용하면 성장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연못으로의 폐기물 배출이 줄어듭니다. 연못 내 수로 시스템 IPRS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높은 산소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더욱 집중적인 방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적절한 사료와 관리를 통해 틸라피아는 0.8kg에서 1.2kg까지 자랄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약 1.5대1의 높은 사료 전환율 덕분에 틸라피아는 전 세계 양식업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틸라피아가 곡물부터 풀, 해조류까지 모든 것을 먹는 완전 잡식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틸라피아 대신 옥수수나 밀을 먹이로 사용하면 고기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틸라피아는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여 8~9개월이 지나면 수확할 준비가 됩니다.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는 여전히 그물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처리하는 상업적인 운영에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신 수확기는 시간당 최대 12,000kg의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물고기에 스트레스나 손상을 주지 않고 물고기와 물을 모두 분류 시스템으로 이송합니다. 시장 크기의 틸라피아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작은 크기의 틸라피아와 분리되며 자동 컨베이어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는 운반 탱크로 직접 이동합니다. 시간당 최대 52만 리터의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대용량 펌프를 활용하면 물고기를 살아있게 유지하고 운반 과정에서 손실되는 물고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첨단 양식장 중 일부에서는 통합형 수확 수로를 사용하여 틸라피아를 중앙 수로로 유도하여 연못 전체의 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성은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작업 한 번으로 5시간 이내에 30톤의 틸라피아를 수확할 수 있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와 꼼꼼한 시간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현대 양식장은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 시장 모두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틸라피아는 수거 후 즉시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공시설로 이송됩니다. 도착하는 즉시 냉장 보관 탱크에 넣어 생산 라인에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결 유지입니다. 내장 제거는 엄격한 위생 조치를 준수하면서 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그 후 외부 비늘과 점액을 제거합니다. 그 후 특수 필레팅 머신이
생선의 양면을 정확하게 잘라 균일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필레를 만듭니다. 각 필레는 자동화된 센서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뼈를 제거하고 가장자리를 다듬어 필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머리, 껍질, 손질 부위 등의 부산물은 첨단 가공 라인을 통해 분리됩니다. 이러한 부산물은 어분, 기름 또는 반려동물 사료로 재활용되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합니다. 필렛을 섭씨 35도에 저온해서 단 2시간 동안 급속 냉동하여 필렛의 질감과 풍미를 보존하고 영양소를 보존하여 장기 보관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HACCP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 배치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틸라피아에서 추출한 제품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수출 국가에 공급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한 필레부터 냉동 포장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레를 자르는 것, 아니면 포장하는 것 중 어떤 것입니까? 틸라피아 필레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연간 생산량이 600만 톤을 넘고 130여 개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틸라피아는 진정한 국제 교역 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저렴한 흰살 생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20만 톤 이상의 흰살 생선을 수입합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양식국입니다. 틸라피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 때문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며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틸라피아는 제품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굽거나 팬에 튀길 때 신선한 필레는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생선은 냉동 필레와 내장을 제거한 통째로 된 생선입니다. 또한 가공 공장에서는 빵가루를 입힌 필레, 훈제, 틸라피아, 피시볼, 즉석식품과 같은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낮은 생산 비용 덕분에 틸라피아는 세계 시장의 수산달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이 가능하여 현대 양식업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틸라피아의 주요 소비처는 소매 체인점과 외식업계입니다. 틸라피아 양식은 비용 효율적인 단백질 생산 방식이지만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관리가 부실한 연못의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강이나 호수로 방류될 경우 수질 오염, 녹조 발생,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과밀로 인한 질병 위험 증가로 일부 양식업자들은 생태계에 해로운 항생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틸라피아는 양식업에서 지속 가능한 어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와 같은 육식어류와 달리 틸라피아는 식물성 식품, 옥수수, 콩, 그리고 농업 부산물을 섭취할 수 있어 해산 어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ERAS라고도 하는 재순환 양식 시스템과 IPRS라고도 하는 연못 내수로 시스템 펀드 레이스웨이 시스템스는 물을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현대 시스템의 예입니다. 중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쌀이나 채소와 함께 틸라피아를 복합 양식으로 양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순환적이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양식 방식을 확립합니다. 틸라피아는 회복력, 저렴한 사료비, 그리고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지속 가능성 기준이 충족된다면 기후 친화적 양식의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기후 변화가 세계 식량 공급의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주식으로 자리 잡은 틸라피아의 행보는 양식이 미래의 식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유전학의 발전, 지능적 사료 공급, 그리고 물 재활용 덕분에 생산자들은 이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틸라피아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관점에서 틸라피아 양식은 증가하는 세계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간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틸라피아 양식은 현명하게 관리될 경우 양식업이 식량 불안과 기후 문제에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생태적 책임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많은 산업계가 여전히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틸라피아 양식의 성장이 승리이자 동시에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렴한 단백질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했습니다. 많은 저소득 및 중소득 지역에서 틸라피아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후와 사료, 공급원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틸라피아는 농촌 경제를 지탱하고 다른 농업이 실패할 때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는 생존자 종입니다. 더욱이 틸라피아 산업은 선택적 교배, 재순환 시스템, 그리고 사료 최적화를 활용하여 인상적인 효율성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생산되는 단백질 1kg당 환경 비용이 이렇게 낮으면서도 이처럼 풍부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양식 강화의 어두운 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양식장은 수질 오염, 부영 양화, 그리고 질병 확산에 일조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의 항생제 과다 의존은 수생태계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까지 저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은 양식업의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 모니터링, 그리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해결책은 세 가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첫째, 더욱 엄격한 국제 기준과 투명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세계 틸라피아 무역이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생산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순환 양식 시스템과 연못 내 경주로 시스템과 같은 폐쇄형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기물과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가에도 교육과 기술 이전을 제공하여 산업 생산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틸라피아 양식은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향한 세계적 전환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틸라피아 양식의 성공은 다른 양식 종들에게도 로드맵을 제시하며 혁신이 어떻게 환경적 과제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할 때에만 유효할 것입니다. 결국 틸라피아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보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